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이죠. 11월 시장 체크포인트 받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미증시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계속 최고가인지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러워 죽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11월 시작됐는데 10월 시장 생각하면 그야말로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고요. 금요일 날 아침에 온앵커랑 방송하면서 뉴욕 증시 올랐는데 시간외에서 그야말로 대장 중에 대장인 두 종목 애플하고 아마존이 시간에서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급락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했었는데 얘들이 빠졌는데도 올라요.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시장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 그 두 종목이 지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그렇죠, 크죠. 종목인데도 네.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다 끌고 가는 모양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는 그 실적이 안 좋았지만 S&P 500 기업 절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80% 이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요. 실적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도 사상 최고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부품 쪽이 이제 장비 이쪽이 좀 강했습니다. KLA가 5% 올랐고 테슬라는 금요일에도 3%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넷플릭스가 2%가 올랐던 반면에 애플하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 이외에 나이키가 2%, 쉐브론이 1%가 올랐고요. 요새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데 GM은 못 가는데 포드만 올라가요. 포드도 한 1%가 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달러대로 12거래일 만에 올라왔는데요. 글쎄 박스권 위로 올라왔는데 빨리 좀 다시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에는 기분 좋은 그 얘기는 아니죠. 유가는 강보합세 보이면서 83달러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약세였고 국채 10년물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서 뭐 요새 이쪽들 관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거 그런 뉴스도 나왔고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뉴스로 크게 나왔던 게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1등 주식으로 등극을 했다. 시가총액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작년 7월 이후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역전이 된 건데요. 예. 제가 미국에서 시가총액 20등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와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1등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대부분은 빅테크주고요. 반도체주 중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TSMC, ASML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금융주도 뭐 JP모건이라든지 BOA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소비 관련주도 소비재라든지 유통 이런 쪽도 들어가 있는데 뭐 상단에는 대부분 다 이제 빅테크주가 들어가 있고 반도체가 한 3종목 들어가 있다는 거 뭐 참고해서 보시면은 큰 그림이 좀 보이실 것도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미국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과연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볼까요? 금요일 날 사실 목요일 날에도 갑자기 1시 반부터 외국인 기관이 확 팔기 시작했었는데 예. 금요일에는 아침에 그 강보합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사람이 이게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올랐다가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먹던 사탕 좀 뺏기는 듯한 예, 그렇습니다. 기분이에요. 희망 고문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 흐름도 안 좋았고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라 줄일 물량을 빨리 줄여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심하게 파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쌍끌이 매수 두 종목 찾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SKC, 현대중공업 정도가 쌍끌이 매수 종목으로 나왔고요. 카카오뱅크를 기관이 열심히 사는 모습은 포착이 되는데 요새 같이 사는 종목 찾기가 저렇게 쉽지는 않아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기관이 전체적으로 게임주를 연속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코스닥은 같이 산 종목,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은 적지만 금요일 날 에코프로 HN, 다날, 에코프로 BM, 위메이드, LNF 이런 종목들을 같이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은 또 카카오 게임즈를 열심히 사고 있고 오늘 대장주로는 정확히 지난주 월요일 날 꼽았던 종목인데 SKC를 다시 한번 들고 와봤어요. 왜 오늘 들고 와봤냐면은 그때 그 제시했던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10시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10시에 발표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고 외국인은 나흘 연속 사고 있고 투신이 열 하루 그리고 연기금은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투자하기로 한 게 이사회에서 반대하면서 좀 그 부결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9월 말일 날 안주 주가가 쇼크를 받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 이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격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3분기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이 되는데 실적 발표 직전에 지금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그 방면으로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뭐 실리콘, 음극재, 양극재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 돈이 많아요. 지금 돈 잘 벌어갖고. 그래서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오늘 실적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주의해야 될 수급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볼만한 수급 SKC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전반적인 우리의 태세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런 부분인데 11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만 그 체크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짚어드리고 싶은 게 11월 하면은 저는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MSCI. 징글징글하죠. MSCI 얘기를 하니까. 예. 이번에 비중이 한국이 좀 축소되나요? 네. 매달 팔았으니까요. 근데 그 시계치로 1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이게 이제 4번 하거든요. 네. 2월, 5월, 8월, 11월인데 작년 11월에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조 원이 넘게 샀어요. 코스피를. 그리고 그 달에 예. 그때 이제 코로나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코스피는 11월 한 달 동안 14%가 올랐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악재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올해는 2월, 5월, 8월 적게는 6조 원에서 많게는 8조 원이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도 한 달 내내 열심히 사다가 월말에 갑자기 그 때려파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작 코스피의 흐름을 살펴보면은 올해 들어서도 빠진 적이 한 8월밖에 없어요. 8월은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 팔긴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확 밀렸냐? 그런 그 선입견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안 밀렸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MSCI는 이제 시장 전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종목이 들어가는 종목 나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을 증권사에서 제시한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대개 4개에서 5개 정도 신규 편입될 거로 기대를 하네요. 그래서 LNF, FNF, 일진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이 종목들 수급은 현재 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LNF 같은 종목이 금요일에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왔고 사실 테슬라 올라가면 LNF는 좀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종목은. 그래서 관심권에 들어오는 건 LNF하고 카카오 게임즈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근데 그 신규 편입된다고 단기적으로 반드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8월 달에 3종목이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열흘 동안에 지금 한 열흘 남았죠. 일자로 말씀드리면은 11월 12일 날 장 개시하기 전에 종목이 발표가 되고 네.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제 편입이 됩니다. 근데 발표 시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열흘 동안 한 10%가 올랐던 반면에 SKI 테크놀로지는 10% 정도가 빠졌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 편입 재료 때문이 아니고 백신 3상 들어간다고 조만간 상용화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편입 발표 전날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관심을 두고 볼 때 뭐 절대 변수는 아니다라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수를 보는 게 테이퍼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이번에 근데 테이퍼링을 연기하면 시장이 악재일 것 같지 않아요? 좀 너무나 당연시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금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 달에 예고를 했어요. 테이퍼링 하겠다. 근데 언제? 2014년 1월부터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S&P 500지수를 좀 그려와 봤는데요. 살짝 빠졌어요. 근데 주가에 영향은 안 미쳤고 예고했을 때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달에도 좀 빠졌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지금 예고가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근데 네. 뉴욕 증시는 영향 전혀 안 받죠. 이게 뭐냐면은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추세에 영향 없었다.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테이퍼링을 시행을 한다고 해도 별 악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테이퍼링이 또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악재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못할까 이런 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네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차트를 가끔씩 그려오는데 페드워치, 그러니까 CME 그룹의 페드워치라는 데서 매일매일 기준금리 확률을 좀 제시를 하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12월 금리 인상설이 유력했었는데 9월로 당겨지더니 지금은 6월 인상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당겨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예. MSCI 리밸런싱이랑 테이퍼링 예, 예. 변수라는 거는 중립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의 변수로 근데 주신 것 같고. 그렇게까지 큰 악재는 아니다. 뭐 호재일 건 없는데 다 알려진 노출된 그렇죠. 재료다, 이렇게 실제로는 시장이 안 빠졌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이 기대하는 변수 중에서 제일 큰 게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일 날 오늘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도 시작되고 11월 11일 날은 솔로브드 잔치인 광군제가 이제 그 시작이 되고 올해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6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우리는 국내에서 지금 소비 심리는 굉장히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통업체들이 주도라거든요. 그래서 불프처럼 그렇게 그 세일을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제조업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정기 세일이랑 좀 겹치는 면이 있고 그래서 흥행이 이렇게 잘 됐던 건 아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소비 심리가 뭐 홍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위축이 있는 대응인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기대하는 건 화장품주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작년에도 못 올랐고요. 잘 팔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쪽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재고가 많아야지 세일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재고가 지금 확 줄었습니다. 물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기대할 건 없고 다만 지금 기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선전이 된다 그러면 일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에서 보면 뭐 전미 소매협회 이런 데에서 불프 전망 내놓는데 이쯤이면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요. 전망 자료가. 그러니까 뭐그 정도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물가하고 고향 얘기해 보면은 물가는 제가 한번 이 지표를 보여드렸는데 중고차 가격 지금 석 달째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변수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은 그 고물가가 좀 오래 갈 것이다. 다만 이제 시장은 여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두 달 연속 지금 그 쇼크를 기록했었는데 네. 전망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고용 지표가 살아나야지 인플레이션 부담감도 줄어든다는 점.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임금 상승률도 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 고용이 잘 되면은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노출된 변수고 어느 정도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고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털고 가느냐 여부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싶습니다. 11월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가장 그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거리 시장 회복, 예, 예? 일상 회복 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주식 시장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상 회복이 되면은 예. 성장률이라든지 고용 시장 좋아지는 거는 거의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분간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메타버스 ETF에 포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텐데 아마 그 일상 회복에 한번 저는 그 연말까지 시장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변화의 우리 일상의 회복 이 포인트를 주목하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